뭘 할까요? 거의 다 뒤집어. 가벼운 걸로 갈까요? 최재용 배우님 웅명송 페어에서 막내를 맡고 계신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내. 제가 맡고 있으면서 막내. 그리고 윤지랑 저쪽 가면은 제가 또 나이가 많은데 너무 좋고요. 네. 누나 형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면 가벼운 거니까 아니 이게 작품에 대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드의 첫 번째 실수는 과연 무엇인가요? 제인 웨이 하우스는 네드의 작품인지 테호의 작품인지 현재 부분 마지막쯤에 PB 설계대를 살짝 만지자 문 쪽에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거의 의미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첫 번째 실수는 과연 마지막 대사 말씀하시는 거겠죠? 마지막에 이게 영어로는 저거인가요? beginning 이거 에러죠? 네. beginning of error. 영어 영문 마지막 원래 언어는 beginning of error고요. 이걸 이제 저희는 지금 이건 실수야 첫 번째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실수는 이게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과 죄의식이라는 전체적인 큰 개념이 있어요 작품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1막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하면 원래는 1막이 2막이어야 하고 그죠? 2막이 1막이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제 1막이어야 하고 2막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실수의 의미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드와 라이나의 결혼 생활도 시작되고 그 후에 테오도 죽고 일찍 젊은 나이에 죽고 또 낸과 1막의 워커와 낸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원래는 네드가 아니라 핍이랑 라이나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이게 엇나간 거죠. 그러니까 네드 입장에서는 실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실수. 제인 웨이 하우스는 네드의 작품인지 테오의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저희도 진짜 연습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진짜 제인 웨이 하우스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달 넘게 저는 네드 거다, 줄리는 테오 거다. 그거 갖고 소주 한 10병을 먹었어요. 어쨌든 결론은 테오 작품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어요. 제인 웨이 하우스는 테오 작품이에요. 이유는 형님께서, 연출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부분 마지막쯤에 PB 설계대를 만지자 음악과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연출님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오의 아들이죠. PB 제도대를 만지면 처음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데 이쪽 라인에 따라서 이제 집이 하나의 설계 도면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막에서 테오와 네드의 대사 중에 이제 설계 도면을 네드가 쭉 한참을 보고 있고 테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막 줄줄이 혼자 얘기를 한참 떠들잖아요. 그 떠들기 직전에 살짝 빛이 있는데 그때 설계 도면 같은 라인의 불빛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오가
제도대를 만질 때와 설계 도면 이야기할 때 한 번씩 힌트로 먼저 누구의 작품인지 살짝은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이거 사전 질문에도 있었던 건데 테오의 작품이 왜 테오의 작품이 되었느냐? 네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죠. 그리고 네드였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야 이게 태호 거면 너무 슬프지 않냐, 너무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이걸 너무 강요하지 말고 열어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 너무 태호의 작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어쩌면 우울함만 가득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래도 살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좀 여지를 두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건 좀 살짝 열어두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태호의 작품이긴 한데, 우선 많이들 이제 눈치채시고 아시겠지만 태호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드한테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태호가 한번 찢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다 찢고 난 뒤에 마지막에 네드가 라이나에게 고백을 한 이후 라이나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설계 도면을 찢습니다. 그것은 태호의 설계 도면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심리상 무언가를 찢는다는 행동은 부정을 의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털어버린다 내지는 찢어서 나에게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린다, 잘못된 것을 다시 되잡는다, 아니면 버린다. 부정적인 것을 해치우려고 할 때 보통 찢는 행동을 하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거나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무엇을 쓰거나 만들거나 그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기장을 쓴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찢는다는 것은 내게 부정적인 것, 나에게 잘못된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네드에게 물어봅니다. 라이나가 그 찢은 걸 보고 이거 뭐야? 내가 끄적거린 거 네가 했다고? 내가 했지. 그리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정말 내가 했다고? 내가 했지 라는 똑같은 대답을 2번 하죠. 보통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 하는 극작은 부정을 의미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작가가 사실은 좀 꼬아놨어요. 일반적인 반전이라면, 보통의 글쓰기라면 처음에 워커가 1막에서 결론을 짓잖아요. 이건 아빠가 한 게 아니라 태호 아저씨가 한 거야 라고 보통 결론을 지으면, 보통 글쓰기에서는 2막에 가면 그게 아니라 네드 거였어 라고 가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전이고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걸 한 번 더 꼬았어요. 마치 일기장에서 한 번 여러 번 꼬아놓듯이 이 설정을 또 꼬아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드인 것 같았는데 결국에 태호의 작품인 걸 도용하는 거죠. 거기에 비추어서, 거기에 빗대어서 원제의 개념이 죄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원제의 이야기를 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라인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막 원래 원본 대본에서는요, 1막 마지막 대사가 저희처럼 조금 길지 않고 더 짧아요. 1막에서는 원래는 원작에서는 일기장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낸이 Jesus 어쩌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이제 늦었어.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I feel 헤다가블러라는 말을 합니다. 헤다가블러 잘 모르시죠? 예. 그 작가가 되게 그냥 많이 꼬아놨어요. 이건 작가가 80년대 초반에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을 전공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이제 극작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쓰는 작품에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의 제목이나 작가,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다가블러라는 인물은요, 헨릭 입센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질투심을 느끼게 돼서, 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누군가의 작품을, 누군가의 글을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비관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헤다가블러가 자살하라고 자기 권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고, 나중에 헤다가블러는 그 죄책감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또 자살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이런 작품의 주인공이 있는데, 헤다가블러라는, 자기는 I feel 헤다가블러라는 말을 하고 1막에서 대사가 끝나요. 거의 되게 불친절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저게 하고 끝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헤다가블러는 매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원주의 개념에 그 죄를 짓는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결국 2막의 내도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판스 워스하우스라는 얘기가 나오죠. 판스 워스하우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1946년쯤에 설계가 되어서 50년도에 완성이 된 개인주택 건물이에요. 실제로 개인 별장 같은 건물인데 어느 정도 유명세를 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아주 짧게 저희가 나오지만, 테오가 이게 물결 치는 듯한 느낌의 선들인데 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명의 각도나 시간에 따라서 건물이 약간 물결 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레드가 이건 판스 워스하우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니야 오마주 어쩌고 얘기하지만 판스 워스하우스라는 게 결국에는 인정이 되죠. 그 아이디어가. 그런데 나중에 저희 작품에 지금 막 드러나지 않지만 제인웨이 하우스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제인웨이 하우스가 사실은 그런 물결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인웨이 하우스는 테오의 아이디어에서 결국엔 쉽게 말하면 판스 워스하우스의 느낌이 제인웨이 하우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판스 워스하우스를 본따서든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그려서 왔던 테오가 그려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그림은, 그 설계도는 테오의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좀 길죠? 죄송합니다.